전 대표 지지자들이 지난 주말에도 집회를 열었어요. 좀 표현이 좀 더 세졌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비롯해서 지도부 사퇴 요구하면서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뭐 이런 좀 그런 구호들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참석하셨나요? 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인원은 지난 2차 집회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이게 그 여의도 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의도 공원을 3면을 포위를 할 정도의 인원이 행진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나왔고 그리고 그 행진 영상을 보면은 이게 행진이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게 10배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이 1시간 정도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규모는 진짜 확실히 늘어났고 제명이라는 결과를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그 후 첫 집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격앙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단순한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 우리 당은 계엄 이후에 지난 한 1년 6개월여간 정말 1년 3개월 됐네요. 1년 3개월여간 정말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쪽에 좀 소위 말하는 개혁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들이 그동안 많이 참아왔죠. 제가 오늘도 아까 SNS에 글을 올렸지만 정말 별의별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정치인들 원내에 가리지 않고 별의별 비난과 욕들을 받아왔습니다. 뭐 탈당하라 정도는 예사고 뭐 온갖 쌍욕에 가까운 문자들 그다음에 뭐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었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루에도 뭐 수십 다 합치면 수백 수천 통들을 다들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싸움 그리고 우리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로 참고 있었던 건데 그걸 저쪽 세력이 그냥 완전히 놓아버렸고 이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면 우리도 응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 혼자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오세훈 시장도 바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대안과 미래 쪽의 의원이랑도 제가 지난 주말에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대안과 미래의 메시지도 점점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도 메시지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치적인 문제의 싸움이라면 지금 오늘 인재영입위원장이 발표가 됐는데 주말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서정옥 변호사랑 송국권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인재영입위를 통해서 100명 정도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조정훈 의원이 됐잖아요. 예, 지금 위원장이 됐는데 1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100명이요? 합니다. 100명이. 근데 제가 또 다른 우리 보수 계열의 기자랑 통화를 해보면 그 기자님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장에다가 다 전략공천으로 꽂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략공천으로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서 이 부분을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장동혁 대표 쇄신안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래 기초 지자체장은 시도당에서 공천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이라고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 지자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장동혁 대표가 공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TK 지역에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지역이 거의 TK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TK 지역의 울산, 대구의 구청장들 그리고 큰 도시들이 있어요. 10만 이상의 도시들, 큰 시장들에 대한 공천권을 그런 식으로 인재 영입한 사람들로 전략 공천으로 꼽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이 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갑자기 떠오른 건데 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되게 공을 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대표니까 당연히 공천을 살피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어딘가에 출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출마를 하면 거기에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나오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자객으로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그런 식으로 판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고 쳐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자기는 돌아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돌아오지 않아야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완결성이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번 공천에서 뭐 자객 공천이 되었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수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어제 드네요. 그 한 매체에서 당 지도부였나요? 이렇게 반로해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엔 한동훈 대표보다 더 센 사람을 내보내겠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페북에 공유를 자객을, 하면서 민주당과 당 지도부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제명한 한동훈 대표와 싸울 생각을 하니 이게 지금 당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제가 그렇게 글도 썼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당은 보수 세력 안에는 두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부정선거 뭐 오늘 이제 뭐 공지도 돌리긴 했는데 우리 그 친한계 의원들과 또 원회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 신청을 했는데 이 고성국 씨가 우리 당의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 그 개혁적인 보수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했던 이 개혁적인 보수인 사람들 간에 일종의 그 가치관의 대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 누구 한쪽이 이길 때까지 벌어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수 전체의 진로와 관련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대한가 미래 의원이랑 통화하셨다니까 네.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는 왜 부르는 거예요? 대한가 미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대한과 미래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역시 이준석 대표도 계엄에 해제하는데 개혁신당도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시긴 했죠. 그때. 네. 못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뭐 다투는 모습은 보여줬으니까 이쪽에 크게 보면 우리 그 개혁 보수의 그런 큰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워낙 퇴행적인 형태의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수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는 진짜 뭐 당에서 지금 알림을 냈어요. 제가 아침에 방송하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전직 대통령의 존영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으니 뭐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개인과 매체에 대해서는 뭐 엄중한 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고성국 씨를 징계하고 제명하면 됩니다. 고성국 씨를 내보내면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올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징계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지금 나온 김에 잠깐 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 제출했는데 이제 고성국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당사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박근혜, 윤석열과 함께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도 왼쪽에도 사실 그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주체사상 옹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보수 진영에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 보수 진영의 어떤 주류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오질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당의 주류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진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막아낼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해야죠.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고성국 씨가 뭐 얘기한 것 중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또 있잖아요. 컷오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강경 그 유튜버고 나름대로 이제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컷오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은 그래도 당내에서 장동현 대표에게 사퇴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그럼 사퇴하라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려면 이 다음 얘기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릴레이로 이어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그런 릴레이나 울림은 없이 조금씩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려고 해도 그 말이 그렇게까지 저는 날카롭게 각이 서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내부에서는 고성국 씨로부터 컷오프 돼야 된다. 이런 공격까지 받으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지금 제일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오세훈 시장이 그 메시지를 냈을 때 그 친오세훈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강동의 이재영 위원장이 있어요. 19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그래서 제가 이재영 위원장이 그 다음에 페북에 올렸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비대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 비대위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사실 우리 그 한동훈 계열 쪽에서도 장동혁 사퇴까지는 성명을 냈는데 우리가 물론 사퇴하면 비대위긴 한데 비대위 얘기까지는 안 꺼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재영 위원장이 그거 올렸길래 제 페북에 공유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비대위는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 쪽이 전혀 반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 중에 절반이 규탄 성명을 지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지금 되게 뭐 한 줌이다 얼마 몇 명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대안과 미래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 이렇게 더하면은 한 30명이 넘습니다. 의원 중에서는. 그리고 서울시당만 놓고 보면 당협위원장 중에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면 이것이 결코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숫자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윤민우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당대표는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 윤민우의 윤리위가 이 사람들을 다 제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도 규모가 좀 크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보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또 추가 메시지를 낸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저도 뭐 메시지를 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민의 내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 얘기도 나오고 뭐 반응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체급을 생각하면 약간 장동혁 대표가 너무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급에서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사퇴해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뭐 인재위원장 영임 뭐 그거 뭐죠? 위원장만 임명 잘하고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당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친한계 뭐 이른바 친한계로 갈 수 있는 분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다만 장동혁 대표는 무시해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무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러다가 말 것이다라고 보고 선거 체제로 돌리면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저희가 지금 안방이 얼마 남지 않았고 TK 지역밖에 안 남았고 이거를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으로 만약에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게 결국 내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수도권 쪽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쪽이 전체적으로 개혁보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쪽이 굉장히 지금 다 이렇게 발칵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TK의 어떤 그러한 자리와 관련된 다툼이 펼쳐지게 되면 이거는 좀 또 다른 이슈로 흘러갈 것 같고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친한계 의원이라는 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제명됐을 때 16명이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걸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TK 지역을 그런 식으로 영입 인재들로 만약에 전략 공천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줄 국회의원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세봐도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고성국 씨는 이제 전두환 뭐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되냐 심은정 씨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당의 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의 중진 의원들조차 이 당의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고장 체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가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게 되는 거고 고성국 씨 입당 경로를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고성국 씨 방송에 가가지고 입당 이거를 주면서 입당 서류를 주면서 입당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뭐 고성국 씨를 거의 삼국지의 제갈량 모셔오듯이 모셔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가가지고 물론 일고초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셔오는 그러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당내에서 지금 그러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 10명이 고성국 씨에 대해서 현재 징계 신청까지 들어갔는데 고성국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고성국 씨를 제명하면 됩니다. 네, 고성국 씨를 제명하면 고장체제라는 말도 들어갈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을 그 사진을 거는 그러한 식의 정치를 그걸 보수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도 불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당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존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네. 거론하면은 뭐 그것도 또 징계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툼에 나선 정치인들은 글쎄 제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장동혁 대표 진영에서는 쓸 수 있는 가장 큰 칼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칼을 쓸지는 뭐 무슨 칼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저를 제명시킨다 한들 그게 한동훈 대표 제명만큼 큰 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보수 정당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그리고 헌법이라는 가치 그리고 더 이상 군사독재나 계엄과는 거리를 둔 그러한 정당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온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30년 만에 다시 계엄을 옹호하고 그러한 세력들이 전두환 대통령 사진 같은 것을 당사에 걸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내팽개 친다면 그거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이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유불리라던가 제명에 대한 두려움을 따질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 그때 발언한 것 때문에 탈당 권유를 받지 않았나요? 사실 그게 맞아. 제명과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맞아요. 일정 네. 기간 탈당 안 하면 그냥 제명되는 네. 거니까. 사실 근데 지금 고성국 씨의 발언 특히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당연히 저는 제명감이라고 생각을 들고 뭐 적어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의 그거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그 언급과는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그분이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탈당 권유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당연히 제명이 나와야 될 정도의 뭐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처분을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2월 19일까지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2월 19일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지금 내란 수계 재판의 선고가 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이걸 두고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 같고 장동윤 대표는 전환을 해서 일단 가다 보면 다 자기한테로 뭔가 그런 목소리들이 몰려들 거다. 힘이 어쨌든 자기에게로 몰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쳐냄으로써 보수가 더 단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구정 때까지 이 명절 때까지는 그냥 쭉 갈 것 같고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근데 분기점은 과연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에서 과연 윤석열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이 그대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내란이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이냐. 이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국에는 정치는 국민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이 지도부가 꿈쩍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한 거는 토크 콘서트긴 하지만 사실 이 집회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나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 인원이 1차, 2차, 3차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집회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이런 수만 명,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3월, 4월 점점 날씨는 따뜻해집니다. 벚꽃이 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 정치인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은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공천이 마무리되어 갈수록.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이 정도의 인원을 무시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도 커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글쎄요, 장동혁 대표의 그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8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열리는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지자를 자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다. 이런 얘기했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게 79,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상식의 범위를 묻게 한다.
한 전 대표가 어떤 명목으로든 단일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이제 자석이 R석 있고 S석 있고 A석이 있는데 R석이 79,000원, S석이 69,000원, A석이 45,000원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좀 처음 보는 거긴 해요. 아니요. 김어준 씨가 그때 했던 그 더 파워풀인가 하는 그 있어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그러니까 했던 김어준 씨는와 곧-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민주당이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거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보수 입장에서도 약간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티켓 가격이 2배였어요. 우리 여기 지금 티켓 가격보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뭐 잠실 실내체육관이나 인스파이어 아레나급의 그러한 곳이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여기가 그 기획사가 공영 기획사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공영 기획사는 이게 선거법상 대표 한동훈 대표에게 뭐 이런 한 장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티켓 가격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뭐 그 김어준 콘서트나 아니면 우리 당 내에서는 최근에 지금 변기 콘서트인가요? 뭔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 저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뭐 해가지고 한 5명이 네. 모여가지고 그 저기 변기 콘서트인지 뭔지를 거기에 무슨 홀을 하나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 입장료가 5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취소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 다른 분도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주시니까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김어준 씨가 했던 그 토크 콘서트하고 비교할 일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 그 김어준 씨가 했던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고 뭐 정치인도 많이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론으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잖아요. 근데 뭐 김어준 씨가 정말 뭐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이고 빅 마우스인 건 맞지만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본격 정치인은 아니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직전에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당연히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1원이라도 남아도 그리고 1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 뭐 다 잘 아실 거고 다만 개혁신당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게 액수가 티켓표가 이제 좀 어쨌든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저렴하진 않잖아요. 몇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액수가 큰데 이게 과연 이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게 정말 이게 다 수익 정산을 맞출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알아서 잘 정산하시겠죠 뭐.